자, 치레리 결국 수술하게 됐습니다. 오피셜로 나왔고 당초 1월 중순쯤 그때쯤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조금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메디컬 테스트라는 게 그렇죠. 이 수술이 급하면은 조금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수술이 급하지 않고 좀 자연 치료가 되면 좀 뒤로 밀리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결국 치렐은 사실상 시즌 아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급한 게 대체자가 있는 것인가, 대체자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 대체자는 가격이 얼마고 장단점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떠오르고 있는 인물은 루카디뉴입니다. 에버튼에 있는 선수고 지금 베네테드 체제에서 밀려있는데 이 선수를 좀 알아보고 왜 대체자가 필요한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왜 대체자가 필요한가입니다. 알론소라는 대체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치렐이 없더라도 알론소가 있고, 사울이 쓸 수가 있고, 아스필리쿠에타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체자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알론소가 너무 안됩니다. 일단 쭉 올라가줘서 공격적인 가담도 되고, 프리킥 능력도 있고, 크로스 능력도 있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공격 부분에서 윙어로서는 괜찮은데, 윙백으로서는. 그런데 이게 수비 쪽으로 봤을 때 류디거 부담, 또 실바 부담이 너무 큽니다. 류디거가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왼쪽 커버를 좀 신경 쓰면서 올라가야 되고, 류디거가 올라가면 실바가 왼쪽까지 커버 쳐줘야 되는 등 왼쪽의 수비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알론소가 영향력을 너무 못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렐은 정말 좋았습니다. 류디거가 올라가주면 치렐이 뒷공간을 커버칠 정도로 이 치렐과 류디거의 호흡도 좋았고, 치렐이 올라가줬을 때 기본적인 속도가 되다 보니까 오도이가 짝이 되든 베르너, 하베르츠가 짝이 되든 이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본인 자체도 득점력이 있으면서 알론소를 확실히 밀어냈죠. 그런 거를 생각해봤을 때 알론소가 나왔을 때 단점이 너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대체자는 필요합니다. 거기다 이제 마트센 복귀 안 되고 에베르송 복귀도 거론은 되고 있지만 둘 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입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울과 아스필리쿠에타를 봐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아스필리쿠에타는 윙백으로 섰을 때 공격력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섰을 때는 좀 크로스를 올리고 자기 주발이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도, 왼쪽에 섰을 때는 왼발잡이가 아니다 보니까 이 발이 좀 안 맞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비적인 것만 기대할 수가 있고, 시즌 초반에 알론소를 썼던 이유는 공격적이기 때문에 썼던 거거든요. 3백에서 윙백은 아무래도 공격적이어야 되니까. 그럼 아스필리쿠에타는 좀 낙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력이 없다기보다는 공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낙제점이라는 것이고, 사울은 기본적으로 이제 윙백에서는 좀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알론소를 제외하고 나서 윙백을 쓸 수 있는 자원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거기다 이제 뽀백으로 전환하자니 알론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런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왼쪽 윙백은 1월에 영입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뉴의 장점, 이쪽이 장점이고 이쪽이 단점입니다. 장점부터 보시죠. 장점은 일단 프리미어리그 적응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일단 적응이 완료돼 있고, 바르셀로나에서 에버튼으로 넘어온 지도 이제 몇 해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프리미어리그에 잘 적응돼 있고, 일단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력을 발휘한 그런 자원입니다. 지난 시즌 루크쇼만 제외하고 나면 5손가락 안에는 무조건 드는 풀백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굉장히 잘하는 선수였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아놀드 다음으로 크로스를 많이 올린 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가담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거죠. 거기다 이제 프리킥이나 이런 거 차는 것도 굉장히 능력이 있고, 기본적으로 주력이 빠른 선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알폰스 데이비스 같은 선수 있잖아요. 윙백으로서 진짜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선수는 아닌데, 그렇다고 느리지도 않습니다. 알론소나 이런 자원들보다는 느리지 않기 때문에 윙백으로서의 이 속도 가담, 이런 거에 지연을 주고 지장을 주는 선수는 아닙니다. 거기다 93년생, 이거는 장점이다 단점에 나올 건데, 93년생은 일단 전성기 나이거든요. 당장 우리 쪽만 보면 루카쿠하고 류디거가 93년생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대 교체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늙은 자원은 아니다. 90년생 알론소보다 3살이나 어린 자원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고 볼 수 있고, 영입이 가능한 자원입니다. 일단 에버튼에서도 판매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디에슬레틱에서는 2,500만 파운드, 정확한 수치까지 정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원은 팔린다고 봐야 됐고, 첼시가 가장 급한 포지션에 가장 좋은 자원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을 보자면 사실 경기가 너무 제외되고 있죠. 일단 베네테즈 체제에서는 요 정도 나오고 있는데, 지난 시즌 거의 모든 경기를 출전했던 거에 비하면 정말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선수 자체는 경기에 나와야 기량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벤치에 밀리다 보면 어디 이적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루카디뉴가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93년생은 마냥 어린 나이는 아니다. 특히 윙백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바노비치가 그랬잖아요. 14-15 시즌에 정말 잘했다가 15-16 시즌에 뚝 꺾인 것처럼 이 윙백이란 자리는 속도 그리고 순간 스피드, 이 스프린트 이런 걸로 먹고 사는 자리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된다는 부분이 있고, 일단 에버튼이 팔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2,500만 파운드에 판다고는 하지만 나폴리도 있고 레스터도 있는데 이 바클리 문제로 조금 꼬였던 이 첼시로 에버튼이 팔까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 더 웃돈을 받으려고 들지 않을까. 왜냐면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 기간이 좀 늘어났으니까 조금 더 웃돈을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단점을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루카디뉴의 이적설이 신빙성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일단 와야 뭐 이 선수가 어떤지 저런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신빙성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 로마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카디뉴 캠프, 그러니까 에이전트하고 만나봤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사이먼 존스, 뭐 맨노, 킨셀라, 뭐 디에슬레틱 안 다루는 곳이 없을 정도로 디뉴는 임대가 됐든 이적이 됐든 첼시랑 엮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7일 수술 확정으로 좀 더 가속력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디뉴의 마음이 확고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명단 제외가 되고 있는 선수는 그 팀에 남으려고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게 있죠. 이른바 프랜차이즈 스타. 그런 분들이라면 남을 수 있다고 봐요. 그냥 한두 시즌은 내가 좀 참고 그냥 은퇴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에버튼에 진짜 족적을 남긴 원클럽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면 모르겠지만 디뉴는 그렇다고 하기엔 나이도 그렇고 에버튼의 무슨 프랜차이즈 스타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적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첼시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에버튼보다도 레스터보다도 나폴리보다도 큰 클럽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클럽이라는 게 뭐 구단이 오래됐다 이런 거보다는 일단 빅클럽으로서 주급을 많이 주고 트로피를 따올 수 있는, 그러니까 나폴리 레스터보다는 트로피에 근접해 있는 클럽이기 때문에 디뉴에겐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뭐 테오 에르난데스 얘기도 있고 고젠스 얘기도 있고 얇게 링크 나거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디뉴는 어쨌건 명단 제외고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뭐 테오 에르난데스나 고젠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여주는 게 있고 일단 끌리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들은 7일만큼의 금액을 지불해야 할 거예요. 어쩌면 더 많이 내야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안 그래도 수비에 많은 돈을 쓰지 않는 첼시가 7일이 이제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7일의 대체자에게 혹은 7일의 백업이나 경쟁체제에 들어가는 선수에게 또다시 그 금액을 쓴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500억 믹선이나 500억이 간신히 맞춰지는 그 정도 금액을 쓸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디뉴밖에 없습니다. 디뉴는 2,500만 파운드부터 시작될 테니까 많아야 500억, 400억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 가격에 디뉴만의 퀄리티를 내줄 수 있는 건 공교롭게도 디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뉴의 영입에는 적극 찬성이고요. 7일이 돌아와서 잘해야겠죠. 우리가 들인 돈도 있고 어리고 잉글랜드 프리미엄도 있고 여러모로 첼시에게 도움을 주는 자원이기 때문에 돌아와서 잘해야겠지만 이게 십자인대 부분의 윙백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술까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디뉴 영입은 정말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7일의 이 부상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 겸사겸사 디뉴의 이적설도 전해드렸는데요. 뭐 새로운 소식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에휴.